엔솔로픽은 그냥 B2B 기업이에요. AI가 돈을 지금도 벌 수 있다는 걸 입증해준 첫 번째 서비스죠. 투자자들이 카펙스도 괜찮아. 왜요? 하이퍼스케일러도 돈을 벌기 시작해. 누구 때문에? 엔솔로픽 때문에. 토큰 수요가 폭발하니까 엔솔로픽도 웃돈을 받고 하이퍼스케일러도 웃돈을 받아요. 근데 요즘 AGI가 쏙 들어가요. 왜요? 그거 아니래도 돈 벌겠고 투자비를 땡길 수 있겠거든요. 왜요? 지금 기업들이 앞다투어 돈을 내는 거예요. AI 경제가 저는 완성되는 관계로 가고 있는 거고 반도체 수요도 다변화되는 거고 더 이상 이러한 거품 논쟁이 없다 보니까 AGI 논쟁도 싹 들어가고 이제 스토리텔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시장에 큰 이슈가 하나 있었죠. 바로 미국의 AI 반도체 스타트업 세라브레스가 상장한 것인데요. 나스닥 상장 직후에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세라브레스의 상장과 성공이 단순히 반도체 회사 하나의 상장이 아니라 AI 에이전트 시대에 따라오는 반도체 패러다임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 저희 강정수 박사님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 세라브레스 상장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AI 에이전트의 이제 시대와 좀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간단하게 좀 먼저 설명을 우선 세라브레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라브레스는 이제 웨이퍼 스케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큰 웨이퍼를 사실은 쪼개가지고 반도체 칩을 만들죠. 근데 이제 세라브레스 같은 경우는 이 웨이퍼 전체 통을 하나의 칩을 만드는데요. 요 칩 정도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H100 GPU의 57개를 만들 수 있는. 원래 웨이퍼 한 장에서 H100 GPU 57개를 뜯어서 쓰는 건데. 네, 잘라서 쓰는 건데 하나를 연결했죠. 그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흔히 말하는 GPU도 들어가 있고 CPU도 들어가 있고 램도 들어가 있는 거죠. 저장 메모리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원래는 GPU 따로 만들고 HBM 따로 만들고 해서 이거를 패키징하고 네트워킹 연결하는 거라면 이것이 GPU 57개 크기의 이 큰 황금색 이 판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SRAM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SRAM이라는 건 원래 CPU 옆에 있었던 대단히 작은 캐시들을 주고받는 거였는데 이것이 44GB. 그러니까 SRAM이 44GB다 보니까 물론 HBM에 비해서는 HBM 전통적으로 H100이 들어가 있는 거에 비해서는 반도 안 돼요. 그렇지만 44GB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연결 속도가 전통 HBM의 3000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레이턴시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연산 장치랑 메모리의 네트워킹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세라브레스 같은 경우는 SRAM을 갖다 붙여버려가지고 거의 즉각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초지연성, 그러니까 완전히 지연이 거의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쓰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수 목적, 예를 들면 군사용 AI 추론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융권에서 AI를 추론한다든지 또 요즘 중요해지는 이번에 구글 I/O에서도 중요해졌지만 이제 스마트 글래스 같은 경우들 AI 글래스 같은 경우에 음성 보이스 같은 경우 대단히 지연이 길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특정 니치라고 볼 수가 있지만 지연이 너무나도 중요한 영역에서는 대단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세라브레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여기에 대한 시장 가치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물론 단점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전체 매출의 85%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오픈 AI의 계약을 200억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의무적 계약은 아직 아니라는 부분에서 과연 오픈 AI가 얼마나 이걸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성에서는 의심은 있지만 추론 시장에서 분명하게 저는 쓰임새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러니까 즉 거품만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제 AI 기술이 특히 2025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성격을 달리하기 시작하면서 2026년은 AI 수요에 있어서 완전히 2025년하고는 저는 질적으로 다른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이 다른 국면이 반도체 수요의 다양화를 부른다라는 거고 즉 극단적으로 세라브레스 같은 거에서부터 그리고 전통적인 오래된 구형 D램 그리고 전통적인 구형 외부 저장 장치 그리고 전통적인 구형 CPU 이런 모든 수요를 다 빨아들이고 있는 구조 변화를 저희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AI 수요가 예상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다양한 병목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에서 분명하게 저희가 보셔야 될 것들은 AI 시장의 구조 변화가 2026년
발생했다라는 거고 저도 초반에는 이렇게 강할 거라고 못 느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피부에도 제 경험 있고 제가 관련된 곳에서도 이 변화가 요즘 느껴지고 있다라는 거 이걸 오늘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2025년 12월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런 수요의 폭발, AI 수요의 변화라는 게 결국에는 AI 에이전트인 것 같거든요. 오픈클로를 시작으로 해서 클로드 코드 나오고 코덱스 업데이트되고 그렇죠. 이번에 또 며칠 전에 있었던 구글 I/O에서는 안티그래비티 2도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AI 에이전트 개발이 막 본격화된 것 같아요. 뭐 이런 에이전트 중심의 추론 구조가 AI 뭐 연산에 좀 가져오는 변화랄까? 이제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에이전틱 인퍼런스 요즘 인퍼런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추론이 한국말로는 두 가지를 지금 다 써서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리즈닝이라는 것도 추론이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리즈닝이라는 건 여러분들 모델 쓰실 때 띵킹하고 깊게 생각하고 이거를 이제 리즈닝이라고 이것도 사실은 토큰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던 하나의 모멘텀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인퍼런스라고 하는 건 리즈닝을 전체적인 수요를 의미하는 거죠.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서 사실은 젠스랑도 CS에서 그리고 올해 3월에 있었던 GTC에서도 인퍼런스 First Economics로 진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결정적인 이유는 이 개념이죠. 타임 허라이즌이라는 개념이 작년 12월에 등장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에이전트가 되게 반쪽짜리 에이전트였던 것이 인간이 AI에게 무언가를 프롬프트 또는 쿼리로 요청을 한 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까지 일관성을 가지면서 고품질을 유지하는가. 근데 그것이 1시간이었어요. 맥스 1시간. 1시간을 넘지 않았으니까 인간이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엔트로피계 오프스가 결국은 코드하고 코어크를 내놓으면서였는데요. 이것이 16시간 증가됩니다. 오, 16시간까지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16시간 정도까지는 이제는 인간이 관찰하지 않아도 돼요. 관찰하지 않고 에이전트에다가 에이전틱한 과제를 에이전틱 인퍼런스라고 얘기를 하죠. 주게 되면 이 친구가 과제를 만들고 그거를 반복해서 실수들을 찾아내면서 검증하는 것까지 완료된 거잖아요. 심지어는 코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 베이스를 만져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코드 베이스라는 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체 저희가 하나의 웹사이트 쇼핑몰을 만들면 구조를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1시간짜리니까 로그인을 좀 하는 거 회원가입을 좀 만들어줘. 요 정도였는데 회원가입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CRM 구조는 어떤지, 우리의 회원 DB는 어떤지 이런 전체를 보면서 회원 가입을 만들어주고 이것과 장바구니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러한 연결성들을 보는 것이 코드 베이스라고 우리가 간략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면 코드 베이스를 보는 것 속에서 이 개별 기능이 잘 완성되었는지 그 다음에 장바구니도 또 기능을 만들고 이것이 또 회원 가입하고는 얼마나 잘 연결되는지 이런 것이 또 중간에 DB랑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 반복해서 검증하다 보니까 완성도가 대단히 높아졌던 것 이것이 타임 허라이전 태스크 그러니까 태스크의 과제를 실행함에 있어서 하나의 과제를 실행함에 있어서 시간의 지평선이 막 그렇죠. 지평선이 16시간으로 됐다는 건요. 여러분 이것이 혁명적인 변화예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잠자기 전에 과제를 주고 저는 자면 되잖아요. 그전 지켜봤어야 됐어요. 밤을 샜어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제가 1시간짜리 넘는 과제를 줬으면 그걸 끊어줘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우선은 뭐 DB 만들고 뭐 만들고 로그인창 만들고 합치는 거는 하나하나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맡겨두고 위임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침에 출근해서도 회사 다른 업무 보다가 중간에 확인해보고.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중요하냐면 레이턴시가 중요하지 않아요. 느려도 상관없는 건 크게 상관없는 거네요. 왜냐하면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완결성이에요. 완결성이 더 중요한 것이지 제가 8시간 동안 해봐 걔가 처음에 이거 한 8시간 걸리겠는데 그럼 10시간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럼 10시간 뒤에 오면 완결해 놓은 게 좋지 저 이거 5시간만 했는데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허술하게 해서 5시간 하는 것보다 그렇죠. 완벽하게 10시간 하는 게 낫다. 저는 이 과제를 줬으면 제가 여러분 이게 초를 다투는 일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국방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보이스라든지 초를 다투는 레이턴시가 중요한 것과 레이턴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결성이 중요한 인퍼런스가 두 개로 쪼개진다라는 거죠. 추론 연산 자체가 이제 성격이 다른 추론 연산 두 개가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가 과거에 하던 AI 연산과 뭐 좀 다른 게 있나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인퍼런스 과정을 세 가지로 쪼개야 되는데요. 인퍼런스 이제 프리필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프리필이라는 과정이 있어서 들어온 질문들을 갖다가 쪼개서 어떻게 답변할지를 계산할 때는 이건 대단히 병렬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디코딩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KV 캐시라는 단어를 여러분 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모델 가중치, 즉 토큰이라는 하나의 일관된 답변을 내놓을 때 이 토큰과의 앞부분의 연관성을 계속 계산하면서 다음 거를 추론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정순은 오늘 여기에서 오늘이라는 단어가 여기에만 보는 게 아니라 강정순이라는 것부터 계속 보면서 문장들을 이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저장하는 것이 KV 캐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대역폭이 중요했던 거죠. 메모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내가 한꺼번에 메모리에 접속해서 가져올 수 있는 이 대역폭이 되게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셀레브러스 가더라도 44기가바이트의 SRAM이 필요한 거죠. 근데 만약에 정말 이걸 초과하는 답변이 나온다, 코딩 이런 건 셀레브레스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건 대단히 병렬이 아니라 직렬로 진행되죠. 여러분 직렬이면 무조건 CPU죠. CPU도 대단히 중요해지는 거고 외부 저장 장치하고 전통적인 구엠 디램도 중요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기능이 쪼개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믹스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믹스의 중요해서 엔비디아의 중요성이 절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습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중요성은 변함이 전혀 없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추론 시장에서도 사실은 앞부분에서 프리필 과정에서는 엔비디아 칩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나머지 디코딩하는 부분에서는 셀레브라스로 극단적인 초지연성을 얘기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지연성이 있어도 괜찮은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디램이나 외부 저장 장치나 CPU가 중요해지는 이런 식으로 지금 갈래길을 튼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HBM이 갖고 있는 유연성입니다. 요번에 전형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콜로서스 1이잖아요. 콜로서스 1을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H100 GPU가 22만 정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100%다 엔트로픽이 임대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학습 승리 아니라 지금 추론이 부족해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임 허라이전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기업에서 이 에이전틱 인퍼런스를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토큰을 공급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의 공급은 천천히 증가하는데 AI 수요는 거의 수직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 정도 쓰면은 일주일치를 월요일이면 끝나는. 그렇죠. 그렇죠. 일주일치가 첫날 끝나는. 첫날 끝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개인에게 배당할 수 있는 토큰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데이터 센터가 지금 수요가, 그러니까 공급이 너무 완만하게 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 병목이 지금 심각하고 갭이 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엔솔픽은 이걸 메꾸기 위해서 화요일까지라도 보내주기 위해서 지금 콜로서스를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여기는 엔비디아 칩이 추론에도 유연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급한 상황에서는 엔비디아 칩으로 다 추론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병목은 웃돈을 만들어내거든요. 왜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떼돈을 벌고 SK하이닉스가 떼돈을 법니까? 부족한데 수요는 많으니까. 수요는 많으니까 그럼 비싸게 팔아도 가격 올려도 사겠네. 구글 울며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메타도 울며 사는 거고, 그러니까 뒤로 뭐 TPU도 하고 뭐 ASIC도 하는 거잖아요. 너무 엔비디아 비싸니까, 너무 HBM 비싸니까. 근데 그거는 병목이기 때문에 병목에서 누릴 수 있는 공급자들의 특수죠. 시장 특수죠. 떼돈 버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병목성에서 누구도 봅니까? 엔트로픽도 돈을 버는 거예요. 기업들한테 토큰 월요일 날 떨어지는데 우리 기업은 끝까지 가게 해줘. 금요일까지 가게 해줘. 돈 더 내. 그럼 돈 더 내. 그렇죠. 그러니까 토큰 소비가 너무 증가하니까 이 토큰에 다 웃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웃돈이 붙으니 엔트로픽은 우리 돈도 많이 벌겠다. 저기 엔비디아 걸로 하는 콜로서스 쓰자. 가는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는 좀 지켜보는 문제가 있죠. 웃돈은. 그러니까 이제 인퍼런스라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초저지연이 필요한 그런 굉장히 빠른 이제 답변을 내놓는 연산이 필요한 거고, 또 다시 분화가 된다면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에이전틱 루프를 계속 돌아가는, 그렇죠. 레이턴시보다는 정확도가 더 중요하고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한 이제 그런 연산 둘로 나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를 같은 경우에 레이턴시가 대단히 중요한 거는 중간에 이 AI가 작동될 때 인간이 감독과 감시를 계속 같이 옆에 동행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이 에이전틱 인퍼런스가 오면서 본격적으로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등장한 것은 인간의 관리 감독 없는 독립적인 AI들 스스로만의 업무 과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레이턴시가 굉장히 초저지연이 필요한 그런 빠른 연산이 필요한 곳에는 세라브러스 같은 칩들이 이제 좀 니치하게 들어가서 대안이 될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엔비디아의 뭐 그런 칩들이 좀 필요할 수 있고, 그렇게 말씀 주신 거고.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초저지연의 그런 연산보다는 이 에이전틱 루프 연산 이런 게 중요한 건데, 반도체 얘기를 조금 더 여쭤보면 이게 왜 세레베러스가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초지연이 중요한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볼 때 아직까지 누구도 이건 예측할 수 없지만 인퍼런스 시장에서 이런 업무용 자동화 부분은 기업 부분은 거의 80%를 장악을 하겠죠. 그런데 AI가
기업 영역에서도 쪼개지면 소비자 영역은 쪼개지는데 소비자는 저희 어머니가 예를 들면 80 넘어가 뭘 물어봤는데 얘가 저기 완벽성을 위해서 내일 아침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녁에 물어봤는데 이렇게 하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비자들은 바로바로 답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본에 관광을 갔는데 AI 글래스 끼고서 야 저기 메뉴표 보고서 내가 뭘 먹고 싶은데 그거 있는지 좀 확인해보고 가격 좀 알려줬더니 오후에 알려드릴게. 이러면 곤란하거든요. 그거는 대단히 초지연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빨리빨리 해줘야 된다는 거죠. 또는 지금 일 안 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타깃 지점이 변한 것 같은데 그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초지연성 즉각적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의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소비자 단에서도 마찬가지고 안보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보안 쪽에서 쓰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초지연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영역이 AI에 대한 니즈와 함께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이 영역에는 셀레브러스가 목적형으로 전 분명하게 쓰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셀레브러스가 모든 것에 보편화된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건데 셀레브러스를 극복하기 위한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방안이 왜 없겠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록을 인수했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베라 루빈에는 그록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기네들은 백화점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GPU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시스템은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국방은 그렇다고 쳐. 국방만 하는 데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추론의 종류가 여러 개인 거 엔비디아도 알고 있어요. 젠슨왕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추론만 특화된 서비스가 어딨냐. 다 여러 가지 추론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베라 루빈부터는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AI 팩토리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자 여기 들어와서 빨리 극초지연으로 레이턴시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가 필요한 거는 우리 구로크로 가고 아닌 거는 우리 그냥 원래 하던 걸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층을 쪼개자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엔비디아도 여기에다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다변화된다는 것뿐이고 셀레브러스는 되게 의미 있는 수요는 있는데 과연 이 방식만으로 풀어야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그 메모리라는 것도 이제 뭐 HBM 말고 기존의 이제 구형 D램도 쓸 수 있는 거고 뭐 낸드 같은 것도 쓸 수 있는 거고요. 메모리도 굉장히 다변화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또 오는 거네요. 그렇죠. 샌디스크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구형 CPU도 쓸 수 있는 거니까 인텔과 AMD도 지금 증가한 거 우주 데이터 센터도 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스페이스X 때문에 우주 데이터 센터 이번에 놀랬잖아요. 거기에 S1 문서를 보니까 우주 데이터 센터 저는 2030년부터 갈 줄 알았어요. 근데 2028년부터 띄우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계획은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타임라인을 생각하면 2029년에 30년에 갈 수도 있지만 되게 앞당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처음에 올릴 때는 구형 반도체를 올릴 거예요. 왜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우주 방사선이라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발열 문제가 있잖아요. D램이나 구형 CPU는 훨씬 더 그리고 크기도 크고 우주 방사선에 좀 더 강하고요. 그리고 발열도 많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성이 훨씬 더 우주에서 강하기 때문에 초기에 딱 올려서 우주 데이터 센터에서 왜 지금 군사용이나 뭐 강정세 지금 급하게 지금 여기서 맛집 찾고 있는데 이걸 왜 거기서 하잖아요. 에이전틱 인퍼런스를 그 뒤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죠. 안정적으로 시간이 좀 걸릴때도 완결해서 무언가를 진행하는. 그래서 에이전틱 인퍼런스의 기능이 우주 데이터 센터의 초기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학습이나 트레이닝이나 이쪽이 아니라 어차피 우주 데이터 센터도 수년에 걸친 완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부분은 분명하게 에이전틱 인퍼런스를 중심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저는 그 우주 데이터 센터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 즉 기술의 진화가 반도체의 수요를 다변화시키고 이 다변화를 통해서 지금 병목이 있는 데이터 센터를 대단히 큰 병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다층적으로 다변화시켜서 데이터 센터도 구성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6G라고 하는 통신망에서 노키아의 통신 장비를 통해서 이러한 초지연을 해결하는 방식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극단적으로는 우주 데이터 센터까지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유연한 엔비디아의 칩과 HBM을 통해 가지고 콜로서스에서 해결하는 추론 시장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셀레브러스처럼 저는 셀레브러스는 정말로 니치 시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니치 시장도 커지겠죠. 왜요? AI를 모든 국방에서 다 쓰고 의료에서 쓰고 또 이 안경 AI에서 쓰고 이렇게 되면 분명하게 이 초지연만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이러한 것들도 생길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얘기를 해보면은 AI 에이전트 시대가 오면서 추론이 굉장히 다변화한 거고 방금 박사님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그거에 맞춰서 데이터 센터도 뭐 아까 노키아의 그런 분산 데이터 센터도 있는 거고 우주 데이터 센터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데이터 센터도 다변화하는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뭔가 칩 믹스도 굉장히 다변화하고 뭐 과거에 쓰던 것도 다시 쓸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세라브러스 같은
새로운 이제 회사들도 좀 주목을 받게 되는 거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월가의 투자자들이 사실은 그 가격을 끌어올린 거잖아요. 월가의 투자자들에도 인퍼런스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이해도가 좀 생겼다라는 것.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셀레브레스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전 지켜볼 필요는 있다. 데이터 센터의 병목이라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병목이 뭐 어느 정도 있길래 그러는 거야라는 느낌이 올 거잖아요. 그러게 추론을 얼마나 많이 하나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토큰 양은 뭐 어떤 사람들은 17배 증가했다. 어떤 사람은 170배 증가했다. 뭐 정확한 통계는 엔스로픽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그 매출이 증가했냐를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 엔스로픽의 월간 매출 자체가 지금 2월 대비 4월에 10배 가까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수직 상승하고 있다는 건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엔스로픽의 기업 가치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2월 말에 이제 투자를 한번 받았었잖아요. 그때 3,800억 달러인가? 이 정도 수치가 나왔었어요. 지금 여러분 1조 달러 넘습니다. 몇 개월 만에. 한 3배 가까이 올라간 거네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이렇게 주식으로 치면 여러분 3배 상승. 그죠. 갑자기 3배 올라간 거예요. 말도 안 그 돼. 짧은 기간에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기업 가치도 오픈 AI를 초월하고 있다. 이런 식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것 같은데 뭐 주변에 사용하시는 것만 봐도 이미 막 더 많이 쓰시는 거. 왜냐하면 이건 투자자들이 보는 시각인데 엔스로픽은 전체 고객의 90% 이상이 기업 고객이에요. 그리고 쓰는 사람들도 대부분 아니면 개인적으로 쓰더라도 직장이 있거나. 근데 여러분 오픈 AI의 이용자의 2%만 돈 내요. 아 전체 이용자의. 네. 오픈 AI는 이용자가 크죠. 10억 명이 넘으니까요. 그러니까 엔스로픽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 이용자의 규모는. 근데 엔스로픽은 그냥 B2B 기업이에요. 사실상. 근데 투자자들이 볼 때는 AI가 돈을 지금도 벌 수 있다는 걸 입증해 준 첫 번째 서비스죠. 엔스로픽 클로드. 근데 오픈 AI는 미래를 꿈꾸게 하는 거예요. 지금 10억 명이 15억 명으로 가고 20억 명으로 갔는데 지금 돈 안 내지만 구글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떼돈을 벌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구글은 구글에 뭐 지메일을 써서 저희가 돈 내고 쓰는 게 아니라 약간 다른 광고잖아요. 검색 광고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B2C 시장에서는 투사이드 마켓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소비자는 무료로 쓰잖아요. 네이버 검색 저희 무료로 쓰잖아요. 검색 광고가 붙은 거잖아요. 또는 커머스를 한다든지 지금 여러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오픈 AI가 미국에서 제미나이도 마찬가지로 오고 이 제미나이와 오픈 AI의 챗GPT에 검색을 광고를 집어했었죠. 이 부분이 지금 5월 달에 일본으로 확대되고요. 6월 달에 한국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빠른 속도로 확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볼 때는 오픈 AI의 매력은 뭐가 있냐면 큰 이 브랜드 파워. 그래서 이용자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아무리 엔스로픽의 클로드가 내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대학생들 한번 만나보세요. 절대 변하지 않는 챗GPT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부 제미나이를 쓰거나. 그리고 돈도 안 내요. 그래도 충분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런 친구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가 나쁘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도 절대 유료 안 가시거든요. 무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에게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광고 붙이거나 커머스 붙이는 거잖아요. 이번에 구글 I.O. 나온 거 뭡니까? 커머스를 강해서 거의 전력 질주잖아요. 그걸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제미나이나 오픈 AI는 B2B도 하지만 훨씬 더 무게중심 B2C에 가 있고 B2C는 고객에게 돈을 받는다기보다는 고객에게 간접적으로 돈을 받는 광고라든지 커머스 수수료라든지 이런 식 시장을 가게 되면 더욱더 큰 돈을 법니다. 오픈 AI도 마찬가지야. 오픈 AI도 지금 2030년에 가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 가겠다라는 거예요. 크게 우리는 한판 먹겠다라는 건데 엔스로픽은 우리는 벌써 갔는데 벌써 가고 있다. 이걸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안달이는 돈 벌 수 있는데 오픈 AI 너는 왜 돈을 안 벌어? 이러면서 오픈 AI도 B2B에 요즘 더 열심히 방향을 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심이 깨진 거예요. 빅테크들의 카펙스 투자에 대해서 돈은 언제 벌 건데 계속 이렇게 카펙스 투자만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카펙스 투자 괜찮아. 왜요? 요즘 하이퍼스케일러도 돈을 벌기 시작해요. 누구 때문에? 엔스로픽 때문에. 토큰 수요가 폭발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토큰 수요가 하이퍼스케일러를 통해서 수요가 창출되는데 하이퍼스케일러도 웃돈을 받습니다. 엔스로픽도 웃돈을 받고 하이퍼스케일러도 웃돈을 받아요. 웃돈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들어간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챙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AI로. 2026년에 AI로 돈 벌 수 있다는 것을 다 입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에서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 그러니 셀레브레스 저거 해도 돈 벌겠는데? 그래서 추론 시장이 돈 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학습 트레이닝 시장은 더 좋은 모델을 가는 것을 지금까지 경쟁이었잖아요. 이거는 밑빠진 독처럼 돈을 엄청나게 먹는데. TFS랑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투자를 통해서 뭔가 모델이 나오는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조차도 이제 투자였던 거죠. 모델도 인프라 투자였던 거죠. 그렇죠. 인프라 투자였던. 모델이 더 좋은 거 나오면 그래 더 좋아야지. AGI로 가는 거야. 그럼 처음에 투자할 때 어떻게 모았어요?
AGI 갈 거야. AGI가 멀지 않을 거야. 너네들 일자리 다 없어질 거야. 요즘 다모데이도 그런 얘기 속 들어가요. 샘 알트만도. 왜요? 이걸 해야 투자자들이 무서워서라도 투자를 했거든요. 이거 먼저 가는 애가 세상 먹겠구나. AGI 모델을 먼저 가는 게. 그렇죠. 그래서 AGI 담론이 초기에는 되게 강해요. 이걸 가지고 사실은 투자비 끌어당긴 거죠. 근데 요즘 AGI가 쏙 들어가요. 왜요? 그거 아니래도 돈 벌겠고 투자비를 땡길 수 있겠거든요. 왜요? 지금 기업들이 앞다투어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우버 사건. 작년 12월에 엔트로피 도입했더니 올해 그래서 넉넉하게 토큰 비용을 설정했더니 3월에 다 썼다. 3달 만에 다 써버렸다. 그렇죠. 다 썼다는 건데 더 증액하겠다는 거죠. 요즘 CFO들이 미국의 기업들이 난리가 난 게 뭐냐면 이 비용 컨트롤 어떻게 하지? 그렇다고 뭐 지금 당장 지금 AI 전환하고 있는데 막기도 어렵고 근데 대책 없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토큰이 너무 빨리 사라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미국 기업들도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거예요. 돈 많은 기업들은 넉넉하게 쓰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부서별로 그렇게 한대요. 여기 부서는 우리 전략 부서니까 마음껏 쓰고 다른 부서는 처음에는 다 쓰게 하려겠다가 아껴 씁시다. 그래서 부서별 차별도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임원들 입장에서는 낭비를 하더라도 좀 그 문화를 확산시켜보자고 했는데 이건 이러다가 기업이 망하게 생긴 게 거덜나게 생긴 거예요. 너무 비용이 높아지니까 그러니 이제는 좀 자제하자. 또는 전략팀은 오프스 4.7 쓰고 저기 나머지 부서는 미안한데 4.6 계속 쓰세요. 소네트 쓰든지 뭐 소네트 쓰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글 I/O도 이번에 프로보다 플래시부터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토큰 절약에 대한 이 감각도 지금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과도기적 현상이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2026년은 이제는 AI의 수요가 폭발했다. 웃돈이 생기기 시작한다. 병목 때문에 돈 벌기 시작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AI 경제가 최종 소비가 발생하고 최종 머니가 돌기 시작하는. 그전까지 작년까지 여러분 마이클 베리가 비판했던 게 뭐예요? 순환 경제다. 뭐예요? 엔비디아가 AI 모델 기업 모델을 학습하는데 기업들에게 투자해서 그 투자 돈으로 엔비디아 칩 사게 하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만 논다는 거잖아요. 왼쪽 주머니에 있던 거 뒷주머니였다 다시 오른쪽 주머니였다 다시 왼쪽 주머니로 돌린다. 이것이 작년까지 비판이었어요. 즉 최종 소비자에서 돈이 안 나오고 있다. AI로 그럼 최종 소비하는 기업에서 이제 돈 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고 돈도 그냥 마구마구 맥싱하듯이 뿜어내기 시작한다라는 거고 소비자들도 이제는 드디어 광고 시장이 들어온다든지 커머스 시장에 본격하게 구글이 지금 들어간다든지 하면서 이거 돈 될 것 같다 이제. 그러니까 확실하게 순환 경제의 경계를 넘어서서 AI가 본격적인 경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가면서 여기에 효율성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확실하게 AI 경제가 저는 완성되는 관계로 가고 있는 거고 이러면서 반도체 수요도 다변화되는 거고 더 이상 이러한 거품 논쟁이 없다 보니까 AGI 논쟁도 싹 들어가고 이제 스토리텔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AGI 얘기는요 제가 보기엔 쏙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AI 경제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반감이 많아지면 그 사이클이 멈춰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AGI의 스토리텔링이 있을 때 소버린 AI도 먹혔어요. 그렇죠. 국가별로 만들어야 된다. 네, 이것이 정말 전 세계의 운명을 핵무기를 우리는 못 가졌지만 AGI라도 가져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소버린 AI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AI 경제를 판을 키우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더 토큰을 많이 만들어내. 그렇죠. 어떻게 토큰을 만들어내서 경제 효율성을 높이는가. 이걸 공장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사무직에서는 어떻게 경쟁력을 해서 기업도 왜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예를 들자면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러한 AI 적용에 속도를 내겠어요. 이러다가 국제 경쟁력이 뒤처지겠거든요. 뭐 이걸 가지고 일자리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이크론이 예를 들자면 전 직원이 지금 엔트로픽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가 안 쓰겠어요. 마이크론은 전체 다 쓴다는데 저기 보안 문제 해결하면서 가고 있다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보안 문제 때문에 안 쓰고 있을 거야? 있을 수 없어. 우리는 마이크론을 이기는 기업이고 이미 앞서가 있는 기업인데 이러다가 뒤처지면 어떡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기업들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주권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 경쟁력의 문제로 지금 접근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완전히 패러다임도 2026년에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렇게 되면 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만약에 쓴다 하면은 또 토큰도 많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쓴다라는 거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근데 여기에서도 엄청난 차별이 생길 거예요. 돈 있는 대기업과 병목 때문에 떼돈 벌고 있는 대기업들은 많이 쓰겠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아마 비용 문제 허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본이 많이 있었던 기업들은 또 가속도가 붙어서 AI 전환이 더 빨라지겠지만 토큰 가격 이제 대기 벅찬 기업들은 뒤처질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네요. 네. 과거에는 그러니까 파일럿으로 AX를 했죠. 그렇죠. 파일럿으로 AX를 했던 것이 2025년이에요. 그냥 보통 이제 부서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고 TF팀 만들고 뭐 이렇게 했던 것이 2025년 형국 2026년은 정말 거칠게 표현하면 앞뒤 안 가리고 전면 도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2025년에 AX는 약간 탑다운의 느낌 혹은 딱 실험 조직에서 확산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희도 인터뷰를 해보거나 만나보면은. 근데 반대로 2026년에 그냥 막 투하하는 거네요, 그냥. 네. 그러면서 아마 더 가속화될 게 뭐냐면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거의 저는 근데 예산은 너무 많이 든다 그러고 왜냐하면 점점 많아질수록 병목은 더욱더 심해지는 거고 제가 그랬잖아요. 데이터 센터의 숫자는 천천히 늘어나는데 아무리 콜로서스를 해가지고 조금 더 각도가 올라갔더라도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수요를 못 쫓아가요. 그러면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이 세라브러스 이 상장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메모리 기업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제외한 또 메모리 기업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주목을 받는지 그리고 CPU 기업들, 뭐 인텔과 AMD가 대표적이죠. 이제 왜 주목을 받는지가 좀 궁금했고, 그게 지금과 똑같은 데이터 센터 이제 스토리인 줄 알았어요. 그냥 뭐 부족하니까 들어간다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AI 경제가 시작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뭐 B2C는 광고로 가고 B2B는 토큰 경제로 가면서 그런 경제가 시작되면서 아예 스토리들이 완전히 바뀐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2025년과 2026년은 질적으로 변화됐다라는 것 이러한 부분을 좀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AI 시대에 있어서의 패러다임과 스토리텔링도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AGI라든지 소버린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AI 시대에 중요하다. 다 지나간 얘기예요. 왜냐하면 AI 기업들이 저희 어머니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80년 노모가 어떻게 질문을 잘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들은 소비자가 아닌가요? 소비자죠. 그러면 AI 기업은 뭘 하냐면 기술을 발전시켜서 정말 후진 질문도 멋지게 답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아무렇게나 질문을 해도 그거를 스킬 단위로 쪼개서 막 우리가 집어 있는 것처럼 그거를 쿼리 팬아웃이라 그래요. 쿼리 팬아웃은 뭐냐면 제가 질문을 던지면 나 마른 피부에 좋은 저기 로션 좀 하나 추천해 줘. 이렇게만 질문해도 돼요. 12개로 질문을 쪼개요. 얘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까지 질문했던 컨텍스트 중에서 가처분 소송은 어떻게 될까? 지금이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그래서 다 쪼갭니다. 그리고 이 12개가 다 AI에다가 물어봐요. 질문을. 프롬프트를 해서 물어보고 답변이 12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종합한 답변으로 강정선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 번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인퍼런스가 훨씬 더 많은 토큰이 쓰입니다. 답변에 나오는 토큰보다 중간 과정에 쓰이는 토큰이 더 많아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쓸모를 더 찾게 하는 거고 제가 계속 질문하게 멍청하게 질문해도 이렇게 아름답게 답변해 주니 이용자는 더 AI를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게 B2C 시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는 이러한 질문하는 법도 중요한 것도 뭐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사라지는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하고 있다. 이것이 데이터 센터의 수요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 또 병목이라는 거대한 벽을 만나면서 이것을 우회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과 스토리텔링이 변하고 있다. 이것이 2026년 여러분들이 만나고 계시는 AI 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B2B도 그렇지만 B2C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본인들의 서비스에 어떻게 도입할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반도체 막 수요의 막 폭증이 이거는 거의 현상인 거고 이제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그 물밑에서 이런 스토리의 변화가 다 구조적인 어떤 변화들이 있다. 그러니까 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이제 점점 이 기업들의 다양한 행사들이 이제 막 열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모셔가지고 또 어떤 소리의 변화가 있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